자, 첫 번째 문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GKL이고요. 매수가는 16,200원에 보유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1년간 주가가 오르지도 못하고 내내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스크도 벗고 조금은 살만해졌잖아요. 이제 카지노 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받을 수 있죠. 예, 받을 수 있고 일단 지금 GKL 같은 경우에는 근데 대신에 이게 파라다이스하고 막 GKL 뭐 롯데관광개발 이런 카지노 쪽의 종목들이 있는데 GKL은 좀 중국 쪽에 이전에 보면 굉장히 좀 많이 좀 치중 영업을 그쪽이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보면 아마 좀 파라다이스가 조금 더 올라오는 게 좀 셀 거예요. 그쪽은 일본 쪽에 많이 좀 집중을 했었고요. 네. GKL 그러니까, 일본 쪽 아닌가요? 아니. 예. 중국이 좀 더 역시 중국, 훨씬 더 전문가. 좀 많아요. 예. 네. 모르는데 괜히 껴들지 마요. 알겠습니다. 예, 껴들지 말고.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뭐 먼저 풀리는 게 일본 쪽이잖아요, 이게. 예, 일본 쪽이니까 여기 좀 약하긴 할 거예요. 그래도 뭐 중국도 뭐 언제까지 그렇게 틀어막겠어요. 연말쯤 되면 그래도 뭐 좀 나오겠죠. 그렇게 이제 가둬놓고 지금 중국에서 지금 뭐 봉기 일어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좀 풀어줄 거예요. 뭐 백신 좀 마치고 하면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차피 바닥을 좀 확인했고, 뭐 올라오는 거는 지금 뭐 기술적으로 좀 올라왔지만, 좀 기다리다 보면 매수가는 충분히 회복하고 조금 더 뭐 수익 내고 나올 기회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미 바닥을 확인했다. 그렇죠.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예. 근데 그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저야 뭐 이거는 금방 올라갈 거라 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쪽 전문가라고 그러니까 네. 옛날에 그 생각이 나네요. 면세점 앞에서 김죽 대표님 만나기로 한 이게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관광객들이 버스에서 내려오는데 못 찾겠는 거예요. 그 인파 속에 있으니까 누가 중국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중국에 대해서 통이 맞아요. 중국 정말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GKL이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구나. 옛날에 원래 일본 사람들이 많이 갔었거든요. 그거를 좀 오늘 알게 됐고. 기술적으로는 15,400원대 매물벽이 있어요. 근데 여기를 뚫어버리잖아요. 저번에 한번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15,400원 넘어가게 되니까 차트 보시게 되면 매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가가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 다시 이제 15,400원으로 가는 건데 요번에 여기를 과연 뚫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잖아요. 뚫게 되면 매물수가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20% 정도니까 뭐 물량이 한 40%, 50% 정도 되면 15,400원 이상에서 좀 물량을 줄여놓고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20% 정도니까 그냥 가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들고 가고 생각보다 빠르게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홀딩해라. 홀딩해라.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홀딩 전략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팅크웨어이고요. 매수가는 25,500원에 보유 비중 25% 들고 계십니다. 팅크웨어 자율주행에 이어서 택시 호출 그쪽에도 사업을 진출했다고 합니다. 좀 자율주행 때문에 사실 매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런 호재를 더불어서 좀 수익까지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팅크웨어가 원래는 이제 아이나비 그리고 블랙박스 막 이런 쪽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리고 또 BMW 이전에 이제 작년 말인가 이제 BMW랑 대규모 또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이제 수익이 좀 나야 되는데 그거 아직 칩 부족 때문에 이게 한 1,000원 뭐 2,000원짜리가 뭐 10,000원, 20,000원 하고 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수익이 이번에 매출은 굉장히 많이 찍혔는데 수익이 좀 안 났어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둔화가 된 건데 일단 뭐 차량용 반도체는 분명 좀 이게 지금 좀 해결이 좀 되고 있어요. 예, 해결이 되고 있고 많이 이전보다 좀 나아졌고 이제 수익성도 뒤로 가면 좀 괜찮을 거예요. 예, 뒤로 가면 또 괜찮을 거고 자율주행도 실제로 뭐 팅크웨어가 여기저기 많이 참여를 합니다. 이번에 레벨 4가 뭐 상암에서 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요. 예, 거기도 예, 팅크웨어가 좀 지도 뭐 이쪽 좀 참여를 했고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율주행 쪽에서 이제 하드웨어나 뭐 이런 카메라 모듈 이런 쪽은 굉장히 센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좀 약하다는 이제 평이 있는데
그래도 소프트웨어에서 좀 따라온다고 하면 팅커웨어가 좀 그래도 거기에 발을 하나 정도는 좀 걸칠 수 좀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요것도 뭐 지금 물려 있지만 예. 갖고 있다 보면 좀 기회가 좀 올 것 같습니다. 예. 매출이 좀 회복되고 실제로 이제 이익도 개선되면서 그게 그 부분이 있고 또 자율주행 뭐 이런 모멘텀 타면 한번 좀 기회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번 더 기회가 남아있다. 예. 너무 고점에 산 건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고점에 샀죠. 고점에 예. 샀지만 기다리면 된다. 대표님께서는요. 이거 원래 저기 우리 24시 클럽에서 이제 유비밸런스가 의해서 인수하기 전부터 기업탐만 다녔던 데거든요. 네. 조만간에도 한번 또 가볼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 레벨 4, 레벨 5로 넘어갈 때 팅커웨어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필요할 거라고 우리는 예상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개발될지 아니면 뭐 딥러닝으로 갈지 그거를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변수가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기업은.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 같아서는 내비게이션 만들고 아이나비 만들고 그러니까 자율주행에 수혜주다. 그래서 막 사고 싶다. 그건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그 가능성이 있는지 이 불확실성을 우리는 분석해야 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제 공부하고 있고 학습하고 있고 연구하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 뭐 문자 잘 주셨고 그래서 물량을 좀 25%라고 하니까 조금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15%나 10% 정도로까지 좀 줄여놨으면 좋겠다.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레벨 4 그게 42도 그 회사에서 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발음이 참 제가 42도시라고 할게요. 42도. 훨씬 낫네요. 예. 42도에서 하는데 팅크웨어도 거기에 또 합류해가지고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일단은 지금은 가져가되 18,400원대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18,400원대 매물이 좀 있으니까 여기 넘어가게 되면 물량을 조금만 줄이고 나머지 물량은 중장기적으로 내가 좀 해볼만 하다라고 하면 그 물량을 가져가는 전략 맞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팅커웨어 기업 탐방 갔다 오면 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릴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정말 그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이고요. 매수가는 34,800원에 보유 비중 35% 들고 계십니다. 애플 수혜주라서 매수를 했는데 사자마자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현재는 27,000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아이폰 14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좀 수혜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뭐 자화전자가 수혜를 보는 것 같고 이번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막 나 애플 수혜를 받았다 뭐 그건 아닌데 투자를 한 뭐 1,900억인가 굉장히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예, 뭐 깔았다고 하더라고. 그럼 이거는 뭐 애플 걸 안 받으면 그 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자화전자 그때 이제 요게 미리 좀 반영돼 갖고 지금 뭐 시가총액 거의 5천억 뭐 넘어갔어요. 네. 근데 이제 이익이 이제 애플께 반영되고 하면 그게 뭐 내년 뭐 올해 좀 반영된다 하더라도 이게 좀 너무 먼저 갔어요. 주가가 이제 먼저 갔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호재가 나오는 듯 반응을 보다고 이제 계속 이제 빠지는 겁니다. 지금 계속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좀 조정 구간에 좀 당분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밸류에이션이 너무 앞서갔었기 때문에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더 이게 옆으로 좀 기면서 좀 주가도 좀 더 빠지고 그러다 뭐 아이폰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잠깐 잊고 있으니까 그때 한번 또 올라오겠죠. 그때 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싸진 않습니다. 지금 싸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미 좀 선 반영이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 좀 다시 올라갈 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셨고요. 대표님의 의견 어떤가요? 왜 이렇게 비싸게 사셨대요? 올라가니까 이제 또 잘 갈 줄 알고. 또 갈 줄 알고. 네. 그렇죠. 너무 비싸게 사셨는데? 좀 기다리셔야 되는데 참 속상하네요. 일단은 너무 비싸요. 주식이 지금 싼 종목들이 너무 많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멀티플이 6배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거든요. 6배 조금 넘어가죠. 현대차는 5배예요. 지금 말도 안 되게 싼 종목들이 많은데 자화전자는 상대적으로 좀 비싼 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라는 것은 비싼 거는 팔고 싼 거는 살려고 하는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애플카 시대 또 애플의 자화전자에 대한 자화전자 제품에 대한 수요 확대 좋아요. 근데 비싼 건 사실이잖아요. 지금
5천억이 시가총액이 넘어가는 구간에서 너무 급하게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물량 축소로 대응해 나가시고 차후에 좀 싸져을 때 보자. 주식은 싸지면 보는 거예요. 비싸질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맥락으로 물량 축소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화전자 아쉽지만 조금 물량을 과감하게 축소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렇게 문자로 들어온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저희 전화로도 많은 상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현대차 아, 현대차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25만 7천 원에 20%. 25만 7천 원에 20% 들고 계십니다. 아, 좀 고점에 사셔서 지금 많이 내려온 상황이라서 답답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아, 목표가를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하고 손실 볼 각오대가 있는데 네. 너무 손실이 커갖고. 손실이 커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지금 너무 작으신데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목표가가 일단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내려와 있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이경래 대표. 현대차도 이제 5배 네. 밖에 안 되고 네. 정말 잘 벌어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차에 오히려 이게 좀 기회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주식시장 한참 이제 초반에 네. 딱 불 붙었을 때 그때 현대차 아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고 이제 그때 들어가신 것 같아요. 샀죠. 그렇죠. 예, 그때 들어가셔서 굉장히 지금 고생 중이신 것 같은데 뭐 이게 너무 싸니까 너무 싸니까 앞으로 뭐 전기차 그래도 도요타보다는 대응을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도요타보다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뭐 미국 쪽 투자하고 국내도 뭐 투자 뭐 전기차 전환 굉장히 이전에 발표했던 것보다 전환은 굉장히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도 그래도 이런 쪽도 물론 테슬라가 한참 앞서긴 하지만 그래도 그 다음 주자로 좀 잘 따라 붙고는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뭐 그래도 20만 원은 좀 넘어가서 올라왔을 때 한 번 더 상담을 해보세요. 예. 아, 근데 현대차가 잘하고 있고 지금 싼 건 알겠는데 네. 지금 전화를 주신 어머님도 그렇고 네. 이미 고점에 사서 이거를 어떻게 뭐 현금이 더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좀 어떤 대응책이 가장 좋을까요? 내비둬요. 그냥 기다려야 돼요? 못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지금. 아유, 왜 이렇게 자꾸 비싸게 산대 다들. 네. 주식은 좀 남이 안 볼 때 사야 되는데 사람들 심리가 그런가 봐요. 누가 좋다락 하면 자꾸 사게 되나 봐요. 아, 맞아요. 어머니도 좋다락 하니까 지금 사셔가지고 지금 힘드신 건데 남이 안 보고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돈 되면 얘기 안 해요. 돈이 안 되니까 내 거 받아라. 야, 좋다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아무튼 비싸게 사셔가지고 힘드실 텐데 먼저 현대차에 대한 제 의견과 최근에 시장에서 느끼는 의견을 공통적인 것이 있다라고 하면 원래 걱정이 많았잖아요. 네. 전기차 시대도 넘어갔는데 현대차가 대응 못하면 노키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 휴대폰에. 지금 도요타도 지금 그것 때문에 주가 어려운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일단은 가능성이 보여요. 잘 적응하고 있구나. 잘 해나갈 수 있겠다는 가능성이 요즘에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홀딩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저랑 김주국 대표님은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기아차가 좀 더 빨리 하는 것 같은데 기아차랑 반반 이런 얘기 했을 텐데. 맞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냥 현대차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좀 누가 안 좋다, 힘들다라고 할 때 주식을 사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매수가 이상으로 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물론 뭐 다소 시간은 걸릴 겁니다. 편안하게 식사도 잘 하시고 목소리 지금 너무 힘이 없으셔가지고 그냥 뭐 올라가 자신 있어 나는 이런 생각으로 기다려주시면 수익도 보고 팔고 싶을 때 파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좀 길지만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전화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들고 계신가요? 네, 수고하십니다. 코스닥의 컴투스인데요. 네, 컴투스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비중이 많아요, 50%. 왜 이렇게 많이 실으셨어요? 그렇게 말이요. 아이고. 아유. 그럼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근데 내가 12만 원 할 때 지금 방금 하신 분 옆에 분이 네. 상담을 했을 때, 그때 상담을 했을 때 홀딩 하세요 그랬거든요. 네. 그렇게 맘 놓고 있었죠. 근데 지금 이 지경입니다. 이렇게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너무 답답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어젯밤에 여기 게임주들은 거의 좀 반등하면 팔아야 된다라고 이런 분이 있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컴투스 14만 원에 아이고 마음고생 심하실 것 14만 같아요. 원요? 네, 14만 원. 지금 8만 원대에 내려와 있는데요. 사실 게임주들 너무 힘들잖아요. 좀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제가 이거를 뭐 좋게 얘기했나 보네요. 컴투스. 저는 게임주는 NC소프트 외에는 별로 잘 본 적이 없는데 어쨌건 지금은 뭐 좀 늦었어요. 예, 늦었습니다. 뭘 하기에는 굉장히 늦었고 뭐 컴투스 그래도 뭐 이게 킬러는 하나 있어요. NC소프트가 뭐 리니지가 있듯이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서머너즈 워라고 요게 괜찮아요. 예, 괜찮고 근데 다른 것들이 좀 쉽게 잘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나가 좀 지금은 터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예, 기다릴 수밖에 없고 지금 여기서 뭐 던져봤자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보면 굉장히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쭉 나오잖아요. 그걸 노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내 게임주나 뭐 이런 쪽도 워낙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 한번 나올 때가 됐다.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대표님께서 우리는 컴투스를 정보 상담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 방송에서. 뭐 했다고 하니까. 예, 아무튼 뭐 다른 분이랑 헷갈릴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했을 수도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네네네. 먼저 저는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는 글쎄요. 이게 작년에 이제 메타버스랑 NFT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 이제 뭐 NFT 암호화폐 폭락하면 또 메타버스 언제쯤 되냐 이거 시간 오래 걸린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건데 반등이 나올 수 있냐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겠죠. 이게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반등에 대한 어떤 물꼬가 나올 수 있는가. 하나는 나올 거라고 봐요.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돼 가지고 킬러 컨텐츠 하나는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컴투스가 과연 거기서 또 뭐 잘 해낼 수 있을까? 그건 누구도 모르죠. 컴투스 측에서도 게임 개발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거는 가봐야지 그 시대가 와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10만 원 이상 오게 되면 매물이 있으니까 팔자라고 하면 파실 수 있냐 이거죠. 14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 올라온다 판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한참 기다리면 메타버스 뭐 열광으로 인해서 한참 기다리면 2만 원대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를 최종 목적지로 두고 거기 오게 되면 일단 팔았다가 다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정말 어려운 종목이에요. 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매수가가 너무 높고. 그래서 10만 원 이상에서 파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말씀을 못 들어요. 못하는 거 아니까. 그래서 12만 원까지 최종적으로 보고 거기까지 오게 되면 손실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물량을 줄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좀 기간이 걸리겠지만 최종 목표가를 12만 원까지 좀 잡아보고 견디면서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전화도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신가요? LG전자를 지금 거의 50% 넘게 갖고 있거든요. 또 많이 사셨군요. 처음에 12만 원에 샀다가 네. 빠지길래 단가 좀 줄이려고 또 사고 하다가 계속 물려가지고 네. 지금 단가 11만 4,500원까지는 줄여놨는데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들어서 한번 도움 좀 받아보려고.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가 11만 4,500원이고요. 보유 비중은 50%로 높은 비중을 들고 계십니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LG전자 진짜 답답한 게 1분기 역대 최대 실적이라고 네. 하는데 주가는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2분기에 많이 빠져요. 그 실적 잘 나온 게 아무래도 이제 그래도 이제 LG전자가 이런 뭐 전장 쪽 많이 붙이고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뭐 이제 가전이나 이런 쪽이 이제 좀 피크아웃 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좀 너무 심했죠. 예, 지금 여기까지 빠진 거는 가전이 뭐 꺾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인간적으로 좀 너무했어요. 예, 지금 LG전자는 여기까지 뺀 거는 지금 너무한 거고 이거는 뭐 벌어들이는 거 계속 잘 벌어요. 예, 잘 벌어들이고 작년보다 조금 뭐 줄 뿐이고 그리고 또 그 가전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올해는 분명히 전장 쪽은 메꿉니다. 예, 전장 쪽에서 메꿀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지금 LG전자 이것저것 좀 갖다 붙이고 있고 또 이것도 또 조만간 또 애플카 이슈가 또 한번 붙겠죠. 예, 그러면 이런 뭐 금방 본인 사신 가격 정도는 충분히 회복되고 여기서는 두려워할 건 아닙니다. 예, 좀 답답할 뿐이지 겁먹을 이유는 없어요. LG전자 가지고 겁먹을 이유는 전혀 없다. 예, 그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예. 매수가까지는 뭐 충분히 가능하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근데 그 이유가 문제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수익을 난다면 어디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 수익이 난다면요? 네.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궁금하니까요. 예, 이제 그렇죠. 또 그게 가장 뭐 현실적인 그렇죠. 얘기니까. 네. 예. 먼저 저는 이제 요거를 먼저 설명드릴게요. 주가가 가기 위한 개인 투자 여러분들은 요거를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또 기업의 멀티플 성장성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증가하게 되면 주가는 올라가요. 요 두 개가 합쳐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건데 이 두 개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주가가 급등했던 게 뭐 2차 전지 이런 케이스예요. 요게 주가 모멘텀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주가가 떨어졌던 것은 식품이나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가전이야. 영업이익이 쪼그라들겠네? 그럼 주가가 빠진 거예요. 그러면 요 개념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지 안 될지 모르죠. 하지만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던 논리는 납득이 돼요. 그럼 멀티플의 확대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냐 이거죠. 있죠. 전장.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가지고 거기서 아직까지는 적자인데 흑자로 돌리기 시작하면 야 이거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봐야 돼. 자동차 전장 기업으로 봐야 돼. 그러면 멀티플이 커집니다. 그럼 주가는 올라갈 수 있어요. 즉 이 종목은 영업이익에 대한 우려감도 납득이 되고 멀티플의 확대에 대한 우려감도 납득이 돼요. 즉 지금 양념 반 후라이 반이에요. 사실은. 하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완화되게 되면 주가는 빠르게 올라가겠죠. 즉 지금은 갖고 가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지금 또 왜 이렇게 또 물량이 많아서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다들 너무 비싸게 사시거나 또 물량이 이렇게 많으셔. 왜 40%나 담았을까. 근데 저는 일단은 12만 원 이상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때 되면 물량 불안한 요소는 여전히 있으니까 물량 절반은 줄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20% 이내로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 후에는 물량을 20%만 보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전화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네. 계신가요? 제넥신요. 제넥신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하고 비중도 알려주세요. 81,000원 정도 돼요. 81,000원 정도의 비중은 어느 정도 들고 계신가요? 한 15%. 15% 들고 계시군요. 8만 원. 와, 굉장히 힘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갈런지 그게 네. 궁금해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올지.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이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지 몰랐어요. 일단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접으면서 이렇게 된 상황인지 어느 정도까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참 바이오 쪽이 예전에도 이제 한번 크게 이쪽 섹터가 쫙 올라갔던 적이 있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워낙 이제 바이오 쪽에서 다른 애들이 좀 사고를 너무 많이 쳤잖아요. 예. 제넥신이 사고를 쳤다는 건 아닙니다. 네.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해소가 좀 되려가면 제넥신 말고 진짜로 하나 제대로 뭐 3상 통과해서 뭐 항암이나 이런 쪽에서 좀 나와야 돼요. 예, 나와야 되고 뭐 그런 게 뭐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제넥신 얘도 뭐 결국에는 이 코로나 때 잠깐 이제 반짝했던 거는 이것저것 뭐 제넥신 코로나 백신도 한다고 하고 그러면서 올라갔던 거고 근데 뭐 실패했잖아요. 당연히 빠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좀 하던 항암제 이런 쪽에서 결과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 죽습니다. 예, 안 나오면 예, 죽는 거고 그게 나와야 되는데 글쎄요, 뭐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로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예. 어떻게 이현애 해요? 대표님 대표님 도와주세요. 네네. 일단은 저는 바이오 우리 안 하잖아요, 24시 클럽은. 근데 저는 사실 예. 너무 이 시청자분의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뭐 계속 사자마자 계속 밀렸을 테니까 네.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고요. 우리 24시 클럽은 바이오를 안 하는 게 몰라서 안 하는 거거든요. 뭐 이거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제넥신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모르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으니까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런 종목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돼? 나가야 되나? 예. 하셔야 돼요. 원래는 이제 못 하시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자,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보죠. 네. 이게 주봉인데요.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주봉에서 이렇게 검은 선 올라오게 되니까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오게 되니까 딱 흔히 말해서 매물이 확 나와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 분명히 한 번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바이오도.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55,000원, 54,000원, 55,000원대의 매물이 있어요. 여기 오게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손실난거 메울 수 있어요. 예, 메울 수 있습니다. 비중도 15%니까 뭐 물량 추가 지금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물량 추가 절대로 하지 마세요. 54,000원 정도 이상 오게 되면 그냥 과감하게 물량 줄여놓고 다른 곳에서 이만큼 손실난 거 메울 수 있다. 그 자신감으로 다른 거 투자하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54,000원 이상에서 물량을 줄여나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한 번은 올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54,000원에서는 과감하게 물량을 줄여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내시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문자로도 많은 종목들 들어오고 있네요. 이번에 살펴볼 문자 종목은 오스코텍이고요. 매수가는 37,850원에 보유 비중 13% 되고 계십니다. 역시나 고점에서 매수를 하셔서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28,100원대에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외국인이 좀 많이 들어와 줬네요. 이 종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게 네. 제넥신, 오스코텍. 네. 그나마 지금 이제 오스코텍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좀 이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아직 죽지는 않았어요. 예, 아직 차트를 보면 아직 죽지는 않고 여기에서 뭐 조금 더 뭐 눌렸다가 한번 반등 나옵니다. 뭐 최대치는 그냥 31,000원 정도. 예, 그 정도 반등 좀 기대를 하시고요. 여기 또 이게 조금 빠진다고 또 물타기 하기 굉장히 지금 13%밖에 안 되고 보유하고 있는 게 절대 그런 건 하지 마시고 31,000원대 올라오면 과감하게 좀 파시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대표님의 의견도 네, 저도 들어볼게요. 똑같아요. 올라오면 팔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올라오면 팔자. 네네. 31,000원 이상 충분히 한 번은 올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네. 과감하게 물량을 줄여서 다른 쪽을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타기 금지.